지수가 윗꼬리가 달립니다. 10시 구간대 약간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0.7% 정도 탄력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주제 잡고 시장 보라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중국에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중국의 우한 지역 봉쇄 해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기도 했었죠. 앞으로 중국 소비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한 지역에는 원래는 1,0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봉쇄 직전에 약간 빠져나가서 봉쇄 기간 동안에만 900만 명 정도의 주민이 갇혀 있었던 건데요. 76일 만에 봉쇄가 어제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 900만 명이라는 수치는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9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이 2달 정도 갇혀 있었다가 이제 조금씩 경제 활동도 하고 자유로워진 건데요. 그래서 봉쇄 해제 첫날 6만 5천 명 정도가 이동을 하면서 톨게이트에 3km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등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서구 지역은 아직까지 한창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 조금은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청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교통편이라든지 호텔 예약이 급증했다고 트립닷컴을 비롯한 이 몇몇 업체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검색어 상위에 화장품이 올라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판매가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도 양회가 코로나19 관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언제 양회를 할지도 관심사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모멘텀도 여전히 대기돼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우한 봉쇄 해제된 이후에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8일부로 코로나19의 원천지인 우한 봉쇄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우한 봉쇄 해제로 전국적 범위의 정부의 인위적 인구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는데요. 8일 00시부터 우한 봉쇄가 완벽히 해제됐고 기차로만 5만 5천 명이 우한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구 이동 조치와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중국의 소비 경기가 둔화된 바 있는데요. 우한시를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 봉쇄 해제가 전면 취소했다는 점에서 소비 활동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재택근무 등 조치가 끝났고 대부분 기업들이 정상 경영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는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 상황만 놓고 보자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한 몇 퍼센트 정도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률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모든 지역 봉쇄 해제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조업 재개가 시작됐고 또 정부의 내수 부양책, 금융지원책 등 시행으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선행지표도 선행지표인 PMI도 다시금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 거래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던데 다른 쪽으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중국 내부로는 괜찮은데 수출하는 업체들은 아직 가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그런 수출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민영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GDP에서 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전체 중국 GDP 성장률에 미치는 큰 충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애초에 사실 많이 안 빠져가지고요. 최근에 2,800선 부근까지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회복이 됐던데 증시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증시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는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부터 중국 증시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율 반등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반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다시금 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코로나19 진정과 대부분 기업들의 조업 재개 이슈로 2019년도 실적 호전주와 정부의 투자 확대 수혜주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중국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별로도 빨리 회복되는 쪽 그리고 좀 더딘 쪽이 나눠질 것 같아요.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 찾아서 아무래도 스마트머니들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빨리 회복되는 산업군은 어느 쪽인가요? 네,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은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업종과 시멘트 등 전통 인프라 업종인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충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정부 지출 확대, 정부 투자 확대로 직접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형 인프라와 전통 인프라가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G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을 신형 인프라라고 지정을 하고 신형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해서 경기 부양할 것을 2019년 말부터 예고한 바 있고요. 다만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통 인프라에도 공동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신형 인프라가 뭔가 했더니 이 4차 산업하고 맞물리는 이쪽을 또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상당히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 쪽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정상화에 이 노력을 하는 그런 섹터가 있다면요. 네, 중국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통합 팽창 정책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코로나 사태 심각에 따른 수출입 경기 약화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GDP 성장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부양에 목적을 두고 통합 팽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확대를 해서 5G 등 신형 인프라와 전통 인프라에 공동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소비 업종과 신형 인프라 업종, 정통 인프라 업종에 역점을 두고 경기 부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양회는 언제쯤 다시 열릴까요? 네, 우한시 봉쇄 해제로 양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정부의 그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양회 개최를 앞둔 준비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초에 양회가 개최되고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한 해 동안의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양회 개최 시기를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양회는 5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4월 말에는 개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미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방 양회를 개최해서 전국 양회 준비를 마쳤고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시에는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회 개최 시기가 추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낮아서 4월 말에는 개최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가이드 이가연 연구원이었고요. 사실 중국 내부의 소식을 이렇게 좀 발빠르게 전해드릴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데이터를 과연 믿어도 될 것인가, 정말 좋아지고 있나. 지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연구하는 이가연 연구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중국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 올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 이야기 나눌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은 살짝 무거운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먼저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좀 어땠나요? 예, 어제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았고, 오늘은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들보다는 카지노 쪽, 또 면세점 쪽, 이런 쪽이 이제 좀 더 좋습니다. 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고, 특히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또 9% 이상, 한국 화장품도 어제 9% 이상 올라갔죠. 보통 이제 화장품주들이 반등 시기에 보면 아모레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롯데쇼핑이 9.4%가 지금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롯데쇼핑이 3.9% 정도 오르면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어제는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보면은 뭐 강원랜드가 8.67%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하고 GKL도 지금 5% 이상 오르면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카지노주들이 제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엔터주들도 뭐 JYP 엔터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3.75% 올랐죠. 전반적으로 강보합이었는데 오늘은 좀 엔터주 쪽에서는 살짝 좀 매기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던 화장품주를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제 강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소식이 들리기를 우한 쪽에 격리가 이제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우한 격리가 가장 이제 심각했었는데 가장 심각했던 지역의 격리가 해제된다는 것은 중국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이제 정상화되고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다시 또 이제 증가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첫 번째로 좀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다. 그리고 적어도 1분기보다는 2분기는 적어도 좀 실적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화장품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 쪽의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장품주 하면은 면세점 쪽 채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면세점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뭐 롯데나 이런 신라 같은 쪽에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던데 면세점 판매 부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분기 때는 뭐 상당히 좀 이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 아마 그렇게 이제 50% 정도 이제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하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30% 정도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에 이커머스 수요가 이제 온라인 수요죠. 이쪽이 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따이공들이 이제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또 증가를 시키고 있어서 요 근래에 와서는 살짝 면세 수요가 개선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2분기가 되게 되면은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은 가능하겠고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살짝 조금 왜곡이 된 부분이 있어요. 1분기 때 화장품 수출이 YOY로 17% 증가를 했고 또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26%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이렇게 잘 팔렸나 싶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손세정액이 기초 화장품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출이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출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2월 달에 바닥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3월 달보다는 4월 달이 더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 2월 달이 중국 경제의 어떤 소비가 조금 살아날 것 같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들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보이고 또 이제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중국에 지금 양회가 개최가 된다든지 또 양회에서 내수 부양책이 또 추가 부양책들이 나온다든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또 자신감을 내비치기 위해서 시진핑이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 방안 일정은 안 잡혔지만 방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한테는 이제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잠재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중에서도 뭐 어느 쪽은 마스크팩, OEM, ODM도 있고요. 고가 라인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매력도를 굳이 좀 나눠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화장품들 중에서도 요즘에는요,
좀 어설프면 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화장품 업체들을 보조할 수 있는 ODM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화장품 쪽에서 이제 그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ODM 쪽에는 중국의 온라인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온라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이제 ODM 업체에 주문을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화장품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코스맥스 같은 그런 이제 ODM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그 2분기 이후부터는 좀 호재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후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고급 라인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수요가 견조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면은 후 브랜드는 또 다시 한번 좀 실적의 성장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 중간 라인들 말고요. 뭐 ODM 같은 상당히 이제 그 매출처가 많이 잡힐 만한 곳이나 아니면 아예 비싼 이제 그런 고급 라인들 이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장품 얘기를 나눴는데 이 중국 소비 중에서도 화장품주들은 뭐 현지에서 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돼야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뭐 면세점이나 이쪽 카지노 이런 섹터들도 있잖아요. 콘텐츠 쪽도 있고요. 그 밖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 종목 그럴 때 보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뭐 엔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화장품은 어쨌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것 같고 오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면세점이나 카지노도 움직이고 있는데 1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주가라든가 또 이제 실적도 이제 거의 1분기 때 바닥권일 것 같고 해서 지금 뭐 시진핑 방한 모멘텀이라든가 뭐 양회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또 이제 면세점, 카지노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주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그럼 알려주세요. 예, 지금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중국 소비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좀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죠. 그래서 어제 이제 화장품주도 올렸고 오늘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키 맞추기는 된 것 같아요. 단기 반등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섹터 내에서의 대표주들 위주로 가십시오. 강원랜드가 오늘 카지노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강원랜드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접근이 더 유리할 거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아마 유리할 걸로 좀 보입니다. 매력도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그 소비 심리 살아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쪽을 제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방안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 유입이 된다면은 그런 면세점들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라서 이쪽 보시고 카지노 쪽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유입이 좀 피크를 좀 치면서 나중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